한편 성진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를 함께하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늘 미자 씨가 내 노년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저 역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진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 이제 함께 살면 어떨까요? 굳이 결혼식을 크게 올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와 함께라면 남은 여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성진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작은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조용히 우리의 결합을 축하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반응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니 직접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혁이와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둘 다 집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바쁘다며 미루려 했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주말 오후 준혁이와 수진이가 각자의 배우자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간단한 다과를 준비한 후 저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엄마의 중요한 결정을 알려주고 싶어서야. 성진 씨와 나는 함께 살기로 했단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할 예정이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준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 뭐가 좋다고. 수진이도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그 사람 얼마나 알고 결혼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두 자식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성진 씨와는 벌써 1년 가까이 알고 지냈어.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존중해주고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란다. 너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 1년이면 사람 다 알아요. 사람이란 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준혁이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혁아, 사람의 됨됨이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법이야. 성진 씨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분이야. 인품도 훌륭하고 성실하고. 엄마, 진짜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아요? 수진이의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딸이 저희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미쳤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시니까요. 갑자기 재혼을 결정하시고 돈도 평소보다 많이 쓰시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정신이 아주 멀쩡해. 단지 내가 행복할 권리를 찾았을 뿐이야. 그게 너희에게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는구나. 준혁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생각에는 엄마가 지금 그 사람한테 현혹되신 것 같아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하는 사기가 정말 교묘하거든요. 저희 회사 과장님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는데. 준혁아, 제발. 엄마를 그런 판단력도 없는 노인네 취급하지 말아줘. 난 아직 머리도 멀쩡하고 내 결정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안 될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나이가 얼마인지 알지? 68세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는 나이라고. 그런데 행복을 위해 시간을 더 낭비하라고. 성진 씨도 70이 넘으셨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단다. 그 말에 두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결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볼 수도 있어. 내가 정말 정신이 온전치 않은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준혁이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 너희가 엄마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니 한번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구나. 다음 주에 큰 병원에 가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을게.
너희도 같이 가자. 그리고 의사가 내가 멀쩡하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내 결정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줘. 수진이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후였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성진 씨와의 결혼은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너희가 받아들이든 말든 엄마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준혁이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의 행복을 바라요. 하지만 그게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시간이 알려주겠지. 하지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해.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화는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저는 홀로 남겨져 복잡한 감정과 씨름했습니다. 다음 주 정말로 저는 대형 병원의 신경과를 찾아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도 함께 갔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받고 난 후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미자님의 인지 기능은 같은 나이대 분들보다 오히려 우수한 편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멀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확인받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와 수진이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애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지. 엄마는 정신이 멀쩡해. 그리고 엄마의 선택도 멀쩡한 판단에서 내린 거야.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여전히 걱정이에요. 수진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저희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비록 그들이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 정신 상태에 대한 의심은 거두어들인 듯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성진 씨에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 자식들의 동의나 축복이 없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자 씨가 자식들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마저도 물러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진 씨, 물론 자식들의 축복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성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이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선택할 때입니다. 미자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의 완전한 이해는 얻지 못했지만 적어도 저와 성진 씨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갈등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로 제 정신 상태가 멀쩡하다는 것이 증명된 후 자식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진 씨와의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성진 씨를 제 집에 초대해 자식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연락해 이번 주말에 중요한 손님이 올 것이니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 다 바쁘다며 거절했지만 제가 강하게 주장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음식도 장만했고 거실 테이블에 꽃도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성진 씨를 환영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예의는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성진 씨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자 씨, 자식분들 선물로 준비했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세심하게 배려하는 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성진 씨. 들어오세요. 성진 씨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네이비색 자켓에 밝은색 셔츠 그리고 단정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반듯하게 빗어 넘겼고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 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도 결국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성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 할 텐데요. 미자 씨 자식들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약속 시간인 6시 30분이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특히 준혁이의 얼굴에는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와라. 들어오너라. 자식들은 거실로 들어서며 성진 씨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성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미적지근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자, 이제 다 모였으니 식사를 시작하자. 오늘 특별히 정성껏 준비했단다. 저는 음식을 테이블에 차리기 시작했고 성진 씨도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울게요. 이 선생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그 말투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당황한 듯했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저를 도와 음식을 나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이 사람이에요? 좀 나이가 많으시네요.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음식을 차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 회사에서 IT 쪽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그쪽 분야가 참 빠르게 발전하고 있더군요. 준혁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성진 씨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수진 씨는 간호사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참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수진이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음식 식기 전에 먹자. 성진 씨, 여기 불고기가 맛있으니 많이 드세요. 성진 씨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이 선생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성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올해 72입니다. 준혁이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만의 대화가 오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겠네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괜찮으신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무나 무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준혁아, 그게 무슨 신뢰되는 질문이니?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하지만 성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자 씨. 준혁 씨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겠죠. 네. 저는 교직에서 은퇴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교장으로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고 작은 아파트도 한 채 있어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편입니다. 자식들도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요. 준혁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연금이라 많진 않겠네요. 준혁아,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살아왔고 덕분에 노후 준비도 나름대로 해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자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미자 씨를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수진이가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은 왜 하시려는 건가요? 그냥 지금처럼 만나시면 되지 않나요? 성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나이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자 씨와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어요. 또한 우리 나이에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법적인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물을 컵에 엎질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물이 성진 씨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진 씨의 바지가 젖었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냅킨으로 가볍게 닦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식사는 계속해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성진 씨에게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때로는 비꼬는 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성진 씨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저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디저트를 먹을 때쯤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전처나 전처의 자식들이 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참다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오늘 성진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굴라고 한 게 아니야. 성진 씨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해. 준혁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엄마를 위해 걱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엄마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성진 씨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 씨,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늘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식사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성진 씨, 아직 디저트도 다 못 드셨는데. 괜찮습니다. 자식분들과 더 이야기 나누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는 준혁이와 수진이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진심으로 미자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성진 씨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진 씨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성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제 자식들이 너무 무례했어요. 성진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자 씨. 자식들이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굴다니. 정말 창피하고 미안해요. 걱정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성진 씨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을 내 자식들이 모욕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준혁이와 수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껐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이니? 어떻게 손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무리하게 키웠니? 준혁이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냥 필요한 질문을 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필요한 질문? 처음 만난 사람에게 경제 상황을 캐묻고 일부러 물을 엎지르고 그런 게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해 보여서요. 너무 점잖은 척하고 모든 질문에 준비된 답변 같은 걸 하고. 수진아, 그건 성진 씨가 예의가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너희처럼 무리하게 굴지 않았기 때문이지. 오히려 너희가 이상한 거야. 준혁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 나이에 갑자기 재혼이라니. 주변에서 다 이상하게 볼 거예요. 주변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 행복보다 난 오랜 시간 혼자 외롭게 살았어. 이제 와서 내 곁에 함께할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냥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어떡해요? 엄마 재산 다 가져가거나 몸 상하게 되시면. 수진아, 그건 내 진심이 아니잖니. 너희가 정말 걱정하는 건 내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아니니? 솔직하게 말해봐. 두 자식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알았다. 이제 너희 집에 돌아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준혁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방법이 좀 서툴렀을 수는 있지만 정말 엄마를 위해서. 당장 나가. 더 이상 너희를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지못해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하다니.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고의적인 방해였습니다. 성진 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저희 관계에도 금이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한참 후에 진정이 되자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미자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식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제 자식들이 그렇게 무리할 줄은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미자 씨만 변함없이 곁에 있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상처로 남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무리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고 제 행복을 위해 성진화의 관계를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과의 연락은 거의 끊어졌습니다. 그들도 미안했는지 몇 번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짧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이후 평소보다 더 자주 손주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손주들은 제게 항상 큰 기쁨이었고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어떤 상처도 치유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이번 주말에 손주들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내가 많이 보고 싶구나.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데려다 줄게요. 고맙구나. 정말 기다릴게. 저는 손주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장난감도 새로 사두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설레는 마음으로 준혁이와 손주들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드디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혁이와 두 손주 7살 민준이와 5살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저를 보면 달려와 안기던 서연이가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서 들어오렴. 민준이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른 할아버지랑 살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놀라서 준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그건 어른들의 일이야.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준혁이는 서둘러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5시쯤 데리러 올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제잘제잘 이야기하며 활기차게 놀기 시작할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먹을래? 서연이가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가 우리를 안 볼 거라고 했어요. 다른 할아버지랑 살면 우리 안 보는 거래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민준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하고 자주 보고 싶어. 다른 할아버지가 생긴다고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 서연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 더 좋아하면 우리는 어떡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하다니. 분명 자식들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심어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서연아, 그런 일은 절대 없어. 할머니는 민준이, 서연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저는 두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떡볶이를 먹으며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민준이가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다른 할아버지는 우리 좋아해요? 왜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말고 다른 할아버지랑 살아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고 그때마다 저는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 속에서 자식들이 심어준 편견과 오해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걱정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내내 아이들과 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겨우 마음을 열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다시 온전한 할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식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5시가 되어 준혁이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준혁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랑 살면 너희를 안 볼 거라고. 그게 내가 할 말이야. 내 손주들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준혁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변명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물어봐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 무슨 사실? 내가 언제 손주들을 안 보겠다고 했니? 너희가 고의로 아이들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준 거잖아.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재혼하려는 게. 준혁아, 그건 내가 이해하든 말든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야. 하지만 손주들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앞으로 절대 손주들을 이용하지 마. 알겠니? 준혁이는 대답 대신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빨리 나가자. 이제 가야 돼.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다음에는 새로운 할아버지도 같이 만날래요.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준혁이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방해하려 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수한 아이들까지 이용하다니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이에게도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이의 아이 6살 지민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지민이에게도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랑 살면 너희를 안 볼 거라는 식의 말을 했니?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그럼 뭐라고 했는데? 그냥 할머니가 앞으로 바빠지실 거라고. 그래서 예전처럼 자주 못 볼 수도 있다고.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손주들을 소홀히 한다고 했니?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힐 줄은 정말 몰랐다. 수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엄마가 새로운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시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심어준 거니? 수진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니? 거짓말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수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너무 혼란스러워서. 앞으로는 절대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더 잘 알잖니. 아이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마.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치졸한 방법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까지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 한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성진 씨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자 씨, 정말 힘드시겠네요. 아이들까지 이용하다니. 그래도 손주들이 미자 씨의 진심을 알아준 것 같아 다행입니다. 네, 다행히 아이들은 순수해서 제 말을 믿어줬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식분들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성진 씨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에 대해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손주들을 만나 제 사랑을 보여주고 성진 씨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누구도 제 행복을 빼앗을 수 없고 제 손주들과의 관계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손주들을 이용한 사건 이후 자식들과의 갈등은 조금 진정된 듯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는지 그들은 한동안 저에게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성진 씨와 함께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작고 의미 있는 예식을 원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새 출발을 축하받고 싶었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초대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식장을 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준혁이와 수진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제 집 앞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왔네. 준혁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자 준혁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엄마가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하시겠다면 몇 가지 약속을 하셨으면 해요. 그 말에 저는 경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 준혁이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재산에 관한 약정서예요. 엄마가 이성진 씨와 결혼하신다면
엄마 명의의 재산은 저희 남매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재산을 요구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내 마음이야. 너희가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니? 수진이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냥 엄마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닐까 싶어서. 또 그 이야기니? 몇 번이나 말했지? 성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재산도 있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독립적인 사람이야. 준혁이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엄마 집과 재산을 다 가져간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난 성진 씨를 믿어. 수진이가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래요. 이 약정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도 마음 편히 엄마의 재혼을 축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자식들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재산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박하는 거니? 내가 이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내 결혼을 축하해 주지 않겠다는 거지? 준혁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화입니다. 엄마가 재혼하겠다는 선택을 하신 만큼 저희도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권리?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권리야?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수진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엄마를 위해서예요. 만약 엄마가 재혼 후에 후회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깊은 분노를 느끼며 일어섰습니다. 너희에게 실망했다. 내가 이런 자식들이었다니. 내가 언제 너희를 돈만 밝히는 아이들로 키웠니? 준혁이도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돈만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그 나이에 갑자기 재혼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진이라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의문이고. 준혁아,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판단하니? 성진 씨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한 적이라도 있어. 그저 내 편견으로 판단하고 있잖아. 이 편은 여기까지. 손주들까지 이용해서 어머니의 재산과 돈을 차지하려는 자녀들. 그리고 성진 씨를 포기하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 다음 3편, 마지막 편에서 이 가족의 기막힌 엔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편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